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내년 JP모건 일정으로 바이오 제약 추천주들이 좋은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추천드렸고 최대 1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고점 운봉 윗꼬리가 떴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1월 2일부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될 예정이니 단기 재료 소멸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많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DX 한 개만 찍어가지고 5,000원대부터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일봉이고, 요때 돌파 추천, 눌림 추천, 또 돌파 추천 드리고, 이유는 흔들면서 한번 더 갔고, 월봉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가속이 붙어서 높은 자리입니다.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자리인데, 이유는 하락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단기 재료 소멸 주의. 일단 지금은 단기 입형 기준으로 보는 게 초보분들에겐 좋을 거고, 자,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전날의 시가랑 기존 박스 상단 저항이랑 겹칩니다. 하나, 둘. 다음에 박스 중앙 55,000원, 그 다음에 박스 하단 47,000원. 요게 이제 121선 올라오는 가격이랑 일치를 할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최근의 저가 41,600원 정도, 이렇게 크게 5개 정도 지지 보면서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지켜주면 계속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얘가 에코프로의 요 자리일 수도 있겠죠. 포스코 DX가 요 자리, 에코프로의 7월 말의 자리일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요 박스 이탈하고 61선 이탈하고 장기 편까지 빠지는 침체를 보여줬죠. 크게 오른 종목은 크게 하락하는 거 늘 경계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나왔어요. 6만원부터 추천드리긴 했지만, 중장기 추천드리긴 했지만 계속 요때부터는 주의 사인을 드렸고요. 에코프로도 요때 월봉이고요.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 그리고 재추천 드리고 가속 붙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 에코프로, 크게 오른 만큼 크게 하락하는 거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다음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 일단 오늘 상한가 갔던 포스코 엠텍 1년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박스 상단 돌파 상한가, 이제 다음 전고점이 35,000원 정도, 그 다음에 4만원, 다음 꼬리 47,000원, 크게는 이렇게 3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또 박스 중앙이랑 121선이랑 겹치는 25,000원, 그 다음에 박스 하단 최근의 저가 21,000원 정도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 요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요 끊어주는 초입 자리에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리튬 관련 호재. 자, 월봉이 여기를 지켜주면서 N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죠. 현재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 여기를 반드시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전고점까지 다시 N 패턴으로 쭉 올라가는 걸 시도하던가, 아니면 조금 올라가다가 밀리고 다시 변곡점 힘싸움이 나와주는 거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빠지는 최악의 흐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끝없이
경고를 드리고 있는 요 자리 하락파동, 가짜 반등 늘 조심하도록 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밀렸던 구간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고점에서 나오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이렇게 크게 오른 다음에는 크게 빠지니까 조심을 하자.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월봉. 앞에 설명한 거 이전에 다 똑같이 설명한 게 나와 있는 거고 똑같죠? 5만원 정도 지키면 반등이 크게 나와주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차트 다 비슷하니까 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딱 최근에 여기 저점들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0만원 지지가 중요한 거죠. 다음 레고캠 바이오 추천하고 최대 35% 45% 수익이 단기에 나와줬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재추천드렸고 1일 만에 15% 수익이 나와줬고요. 플랫폼 3대장 중에 하나죠.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3대장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4대장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국약품처럼 기술 이전 단기 재료 소멸 반짝 주의를 드렸고 시초에는 추천 안하고 오후에 추천드리고 이렇게 재추천드리고 15%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차트를 보면 48,900원 할 때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여기가 발이고 무릎 자리 2층이다. 이제 3층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1층에 회색 1층에 있다가 문 따고 2층으로 올라간 거죠. 3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고 결국 이렇게 분홍색으로 뿅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분봉이고요. 어제 시초에 크게 튀었고 이렇게 갭 상승이 컸고 단기 재료 소멸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었고 분봉 하락하는 거 지켜보다가 역배열 끊을 때 월봉의 타점과 똑같아요. 여기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최대 1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를 항상 잘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100% 수익이 나와줬죠. 이때가 이미 추천하고 50%가 오른 자리였지만 발, 무릎 2층이기 때문에 3층 기대하고 계속 홀딩 사인 반복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얘도 플랫폼 3대장 중에 하나였고 이제 레고캠이 뒤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월봉 2층 50% 상승이지만 여전히 무릎이다. 반복 추천. 시총 7조 할로자임을 넘어서는 기업 가치. 이게 9월의 상승 이유고 이게 미래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상승 이유가 미래의 상승 이유다. 여기 보시면 2층 적혀있죠. 월봉 2층.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12월 1일 52주 신고가 경신 ADC 24년의 역량이 확인될 것이다. 이것도 2층이라고 적혀있고요. 자, 알테오젠 대입해가지고 알테오젠이랑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 차트 하나 잘 숙지해 두시면 대입해가지고 같은 자리 공략해가지고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급등전 유사 설명드렸고 이렇듯 복습이 중요하다. 자, 안국약품도 기술이전 아무리 큰 내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다. 이 내용으로 시초에 반짝 주의를 드렸고 2개의 종목을 토대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죠. 안국약품도 추천주였고요. 그때 추천드리고 손절가 이탈 없이 기술 이전 3천억 규모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때도 내용상으로는 상한가지만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빠졌고, 자, 빠지고 마감했지만 계속 유효하다 반복 사인 드렸고, 오늘까지도 또 18% 정도 재수익권이 나와줬고요. 레고캔 바이오 월봉 이렇게 박스였고, 살짝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 2층이니까 무릎이니까. 월봉 전고점은 7만원 정도, 7만 1천원 정도 하고, 역대 신고가 가격은 7만 5천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꼬리 주요하게 이렇게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자, 일봉 기술 이전 터지고 계속 고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오후에 이때 재추천 드렸고 이렇게 올라가 줬습니다. 손절은 여기 잡고, 손절 전날에 저가 손절 잡고 드렸습니다. 항상 특히나 이런 고점에서 들어갈 때는 손절을 짧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손절하고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요게 잘 안되니까, 이탈할 때 여기서 손절하는 게 잘 안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고점 매매는 자제를 하시고요. 초보는 무릎 자리에서 공략을 하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요 자리, 무릎 자리, 여기가 발이고요, 여기가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 지금은 어깨까지 올라왔죠. 초보는 무릎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 발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지고 좀 지지부진하면서 기회비용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릎 자리에서 호재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구간, 가속이 붙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보다는 제가 무릎에서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향의 차이예요. 밑에서 매수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가속이 붙을 수 있는 무릎 자리에서 기회비용을 살릴 것이냐, 요거죠. 성향의 차이. 어떤 자리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성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도 추천드리기도 해요. 각 타점에서 어떤 자리에서 추천인가 다 드립니다. 무릎에서 주요하게 드리지만 발에서도 드리고, 여기처럼 어깨에서도 드리고 머리에서도 드리고 해요. 하지만 늘 설명할 때 해당 자리가 어디인지 설명드리니까 초보자분들은 무릎 자리 골라가지고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지지를 오늘의 저가, 전날의 저가 2개 잡고 계속 추세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싱크홀 하나 있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57,400원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르게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 조심하시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흔들면서 갈지, 얼마나 또 개미를 털고 갈지, 이런 게 관건이니까, 털고 가면 기회비용 상실이 엄청나게 또 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하시고, 다시 월봉 이렇게 호재가 만발하고 와 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요 고점 매매 주의를 하자. 지금도 와 하고 올라가다가 요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후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는 조정이 나올 때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포지션 대응을 잘 해주자. 중장기 분들은 요 고점에서 물려도 마음이 편하네요. 여기서 뭐 추매해야징 뭐 빠지면 땡큐지,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계속 모아 가시는 분도 있고요. 편안하죠. 그냥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막 신용 미수 써가지고 여기서 전재산 다 들어가고 막 전세금 들어가고 비투를 하시면 빠졌을 때 버틸 수가 없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포지션 대응합니다. 다음 알테오젠,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여기 올라왔을 때도 50% 올라왔을 때도 반복 추천 드렸고, 월봉 전고점이 11만 5천원 정도, 역대 신고가는 12만 7천원 정도, 그리고 10만원 여기 전고점,
얘도 주요하게 위로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추세 꺾이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얘도 제자리 차트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급등 전 가격까지 밀렸었죠. 정석 제자리 하락이 나왔고, 미래에도 요 유사 흐름을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일봉 이때 급등이 나왔고 눌림 추천 드렸어요. 근데 안 눌러주고 올라가길래 돌파 추천, 손절은 여기 밑꼬리 잡고 드렸고요. 바로 올라가죠.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과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올라가다가 빠지는 거, 자, 빠지면 이렇게 찹찹찹 해줍니다. 거기는 흐름이 나오죠. 이때 찹찹찹 한번 하고요. 제가 5만원 부분, 요 부분에서 다시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이렇게 밑꼬리만 체결이 됐고요. 꼬리로만 체결이 돼가지고 하루밖에 기회를 안 줬어요. 좀 아쉽죠.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뒤에 또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이때도 돌파 나올 때 돌파 재추천 드렸었고, 흔들다가 여기 전고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주요하게는 121선 부근에서 꼬리로 털면서 올라갔고요. 이번에도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였는데 이번엔 안 빠지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죠. 현재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정 추격하고 싶으면 손절을 짧게 주요 지지 잡아 드릴게요. 일단 장대 양봉의 종가 88,000원, 여기 1차로 중요하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 83,000원 정도 2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시가나 저가 보시면 되고요. 요게 4개가 중요하고, 단기 이평으로 봤을 때는 현재 5일선이랑 제가 첫 번째로 주요하게 줬었던 여기 장대 양봉의 종가랑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추격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드릉드릉한다, 못 참겠다 싶으면 여기 손절 짧게 잡고 하시면 되고요. 보유자분들도 여기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제가 똑같은 리딩을 줬겠죠. 5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 11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해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분할 매도가 시작이 되는 자리였어요. 뒤에 좀 이렇게 11선 저항받으면 더 쭉쭉 밀렸죠.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현재도 유사 흐름은 주의를 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 또 눌림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올라왔죠. 요 구간이랑 유사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다. 여기도 하나 있었고요. 요런 자리에서 무조건 다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요런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음 Y바이오 로직스 신규 상장주고 2일 만에 최대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 박스 돌파. 재료는 레고캠 바이오와 ADC 임상 제휴를 한 이력이 있는 종목. 요날 분봉상으로 눌림 추천을 드렸고요. 시초에 레고캠 바이오는 단기 재료 소멸 피하려고 매수를 하지 않았고, 얘를 눌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봉이고, 자, 올라가죠. 이때 추격하지 않고 눌림 매수 드렸고요. 체결되고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상승 마감 해줬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뒤에는 좀 밀리면서 분봉 윗꼬리 마감이 되었네요.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전고점이 19,000원이었죠. 박스 돌파 자리 잘 기억하시고,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가 나와주던 자리 확인하고 여기서 눌림 추천 드렸습니다.
여기 캔들 몸통 기준으로 19,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항상 꼬리는 무시합니다. 꼬리도 기준이 되긴 하지만 약한 맥점으로 본다고 했죠. 이렇게 양봉의 종가나 음봉의 시가를 좀 더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고요. 자, 위로 저항대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지지는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시가랑 5일선이랑 일치하네요. 이렇게 2개 보시면 되고, 또 저가랑 신저가 자리 주요하게 지지는 4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또 이렇게 박스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박스였고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 있으니, 지금 이게 큰 박스라 치면 이런 식으로 지금 W 올라왔다가 요 자리니까 혹여나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여기까지 12,000원, 13,000원 박스 하단까지 다시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밀리면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큰 박스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2,000원 박스 하단 12,000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침체가 이어질 것이고, 지키면 무난하게 큰 박스 반등 다시 또 19,000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늘 조심을 해야 될 게 보유예수 해제일이죠. YY 로직스는 1월 5일에 그리고 3월 5일, 6월 5일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보유예수 해제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늘 신규 상장주는 해제일 체크해두고 달력에 적어둡니다. 다음 추천주는 아니지만 한올바이오파마 볼게요. 얘도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 강자고요. 관계사 이뮤노반트, JP모건 1월 초에 일정 있죠. 24년 상반기에 삼상 탑라인 일정 체크하시고요. 3월부터 계속 임상 관련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5월에는 한번 실패가 있었지만 이게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영향이 미비하다 해서 낙폭과대 매수세로 윗골이 큰 반등이 나와줬고요. 9월에는 임상 일상 발표 기대감, 그리고 성공을 하면서 상한가 9월 27일, 다음은 또 이상 기대감으로 성공을 하면서 12월에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7일에 임상 이상 성공 소식에 급등이 나왔죠. 한올바이오파마 기사 내용이고, 이거는 뭐 검색하시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개별로 한번 정독해 보시고, 최근에 경쟁사가 임상 실패를 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열 내 최고 치료제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월봉 크게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이탈을 했고요. 다시 밑에서 놀고 있다가 해당 맥점 회복하고 가속이 붙었습니다. 역별 끊고 여기 발, 무릎, 어깨머리 쭉쭉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 이렇게 뚫어주면서 4만원 뚫어주면서 4만원 부근에서 2번 저항 걸렸고 이번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계속 4만원 지지가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35,000원 정도,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 4만원 정도, 3만원 후반대 이렇게 박스였고, 지금 박스 업그레이드 되면서 역대 신고가 왔으니까 여기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짧게 1차는 41,5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1차, 2차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고, 다음 3차는 36,000원, 4차는 박스 하단 3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최근에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구간들 체크하시고요. 주요하게 두 번 있었네요.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에이프릴 바이오 루닉과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번에 또 성공 역대 신고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트는 박스 올해 초와 올해 말이 유사한 구간이었고요. 뭐 이런 차트 몰라도 JP 모건 일정주였고 내년에 룬드백 임상 일상 기대감도 있었고요. 제2의 알테오젠으로 기대가 된다는 분석도 있었죠. 과도한 저평가다. 결국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최근의 추천 차트고요. 큰 추세를 지키고 박스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 계속 반복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스 돌파하고 빼꼼 올라왔던 주황원에서도 재추천 드리고 단기에 18% 급등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요 초록색깔 원들이 다 추천 자리에요. 기존의 추천 자리들. 여기랑 같은 박스 자리였죠. 요 구간을 잘 복습을 했다면 이번에도 수월하게 반복 매매 혹은 홀딩이 가능했다. 월봉 크게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끊어주고 올라갔죠. 역대 신고가 자리. 현재는 또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일 수 있겠죠. 지금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도 JP모건 일정 주긴 하지만 항상 선반영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정 전에 미리 오르고 빠지고 결과 나와주면 한 번 더 반짝했다가 다시 도로 또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조심을 하자.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선반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일정의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오르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요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는 기존의 저항이었던 15,000원 1차 15,000원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가인 13,700원 중간값으로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중간값은 14,300원 정도. 일단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 가장 탄탄한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탈하면 여기를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면 빠르게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대 수익이 컸기 때문에 20% 30%가 오른 구간에서도 미공개 종목이었습니다. 상승을 크게 해도 오를 여지가 더 보이면 미공개를 한 다음에 더 오르면 다음에 공개를 하죠. 이거는 상위방에 에이프릴 바이오 당연히 추천 한 방이니까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무료방 미공개 상태였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기 때문에 50%가 올랐을 때도 미공개 드렸고 단기에 180% 이상 올라갔죠. 11월 24일 미공개 종목 30% 70% 올랐지만 미공개였고요. 왜? 더 크게 올라갈 거니까 미공개 드렸던 거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자, 요 구간에서 미공개 드렸고 더 크게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방들은 5%에 막 환호하고 난리치는데 저희 방은 20% 30%까지 올라가도 미공개인 종목이 많이 있죠. 이렇게 추천주들은 상승할 때 시원하게 막 20% 3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고 최대한 크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막 30% 이상 가는데 5% 찔끔 먹고 10% 먹고 이러면 너무 아쉽죠. 그리고 12월 22일
기존 추천주였기 때문에 양호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 야스랑 I 컴포넌트, 야스는 장중에 추천드리고 종가에 신규로 추천, I 컴포넌트는 기존 추천주였고 또 재추천 야스랑 같이 폴더블 아이폰 수혜로 I 컴포넌트 길게 봐도 된다. 당연히 야스도 길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추천드렸고 오늘 둘 다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PC 버전의 통합 검색인데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하나하나 한 화면만 보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통합 검색으로 보면 이렇게 한눈에 다 보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 PC 버전으로 컴퓨터에 카톡 깔아가지고 통합 검색을 활용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이것도 양호 사인 계속 반복해서 드렸고요. 일정주였고요. 먹기가 수월했다. 다음 보르노이 제 추천 기준으로 70% 상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트는 낙폭과대 큰 W를 노렸고요. 쌍바닥 반등을 노렸고 JP모건 외에 일정이 있었고요. 12월 5일쯤에 보르노이 대출 연장 불가 악재가 떴죠. 이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계속 홀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이탈이 없다. 추세가 유지 중이다. 그리고 대표가 이에 대한 반박 기사를 냈죠. 문제 없다고. 반박 기사도 냈고 차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기대감을 높이는 일정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 JP모건 일정 외에 일정 재료로 홀딩이 가능했다. 본질 훼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악재다. 손절할 이유가 없다.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이 위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에코프로를 하한가에 추천했던 이유도 똑같죠. 자, 에코프로 요때 하한가 나와가지고 6만원 찍혔어요. 내부자 거래 혐의로 하한가가 나왔다. 이게 본질 훼손입니까? 아니죠. 에코프로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으로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기회로 보고 자신있게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듯 본질 훼손과 무관한 내용의 악재로 하락이 나와주면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중요하니까 본질 훼손에 대해서 잘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흐름으로 일정 추천 드렸고요. 결국 이 구간에서 W로 반등이 나와줬죠. 이때 보라색깔 원에서 아까의 그 악재 손절할까요? 질문이 있었고 이 이후로 홀딩 사인을 드리고 박스 돌파 최대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타점에서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일정주로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9월에 낙폭과대 추천 드리고 뒤에 이탈이 나왔죠. 약수익만 나오고 밀렸습니다. 이때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재매수를 했으면 만회가 됐고요. 혹은 손절을 못했다.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수익 전환됐습니다. 약수익 전환. 그리고 추매를 했으면 중간값의 수익이 나왔겠죠. 요 70%의 중간값 한 30% 정도 수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보르노이 본질 훼손에 대한 내용, 본질 훼손이 없다. 홀딩 사인, 리딩 캡처. 현재 구름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고 여기 전고점 구간 여기서 살짝 밀렸죠. 55,0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6만원 기존 맥점, 기존 지지 5,000원 단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은 75,000원이고요. 여기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주요한 지지가 되고 이 가격은 44,000원 정도 하네요. 중간값으로 하나 장대 양봉 11%짜리 종가 48,500원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밀리면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가면 이렇게. 다음 파로스 아이바이오 역별 돌파 후에 큰 박스, 얘도 JP모건 일정 외 일정 추천주였고 12월 초에 재료 소멸 한번 나왔죠. 그때 이후에 재추천 드렸습니다. 물렸으면 홀딩해라, 신규는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때 추천 12월 일정으로 올라가다가 선반영으로 올라가다가 재료 소멸 반짝 나왔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지금 JP모건 일정주에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JP모건 1월 일정으로 선반영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미리 빠지다가 이제 일정 내에서 좋은 발표가 나오면 반짝하고 밀리는 거 조심을 하자. 요 구간을 1월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1월 초에. 일단 재료 소멸 한번 나왔지만 JP모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홀딩 사인, 단기에 30% 상승이 나오셨고요. 크게 회색 박스 대응을 한 거죠. 이렇게 큰 박스였기 때문에 여기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신테카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으로, 자, 신테카바이오, 보로노이, 파로사이바이오 요 세 종목이 다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선택한 기업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3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일정 알려드리면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 기준으로 세 종목 다 25%, 30% 정도 수익이 나오셨고요. 파로스 50% 수익 마감 구간이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는 박스 하단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일정으로 추천, 눌림 추천 드렸고, 체결 후에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선반영 수익이 나왔고, 이제 뒤에는 재료 소멸 조심해라. 여기는 야수의 구간이다. 초보는 여기서 매수하고 시간 투자. 초보는 다시 매도 구간.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되니까, 반짝 조심해야 되니까. 반짝하고 밀렸죠. 물렸으면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 가능.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 이렇게 큰 박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까지 밀리는 건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선반영으로 올라갔고 재료 소멸, 지금도 선반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일정 내 재료 소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JP모건 관련주들 전부 다 똑같아요. 요 흐름 그대로 대입해서 대응을 하자. 자, 박스 상단인 14,2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기존 맥점과 일치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격이죠. 말 그대로 맥점, 모든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가격. 여기를 안착을 해야 다시 추세가 나올 것이고, 실패하면 박스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다. 다음 신테카바이오 역시 똑같습니다. 박스 돌파하고 5일 만에 25% 상승이 나오셨고요. 큐로셀도 유사한 흐름으로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추세 타고 5일선 추세 타고 더 올라가줬고요. 다음 12월 27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레드햇, 아리바이오 제약주, JP모건 관련주들, 치지직, 정치, OLED, 아리바이오, 소룩스, 메이슨캐피탈,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상한가,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메이슨캐피탈, 커플링,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회장, 리튬 투자를 확대 위해서 1월에 아르헨티나 간다. 이게 포스코 엠텍이 대장주로 가장 큰 상승이 나와줬고, 나머지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까지는 포스코 DX가 가장 크게 올라주다가 오늘은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는 1월 2일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 주의는 좀 해야 되겠죠. 리튬 관련주, 일론 머스크도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 요 내용도 있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랑 웰크론한테, 미래나노텍,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 다음 정치 개발 강세, 우리바이오, 한동훈 엮여가지고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KNN 최근 메가부산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습니다. 홍종욱 관련주기도 하고, 넥스트아이 이준석. 다음 레드햇 CXL 관련, 솔트웨어 나무기술, 콤텍 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솔트웨어 최근에 낙폭과대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오늘 급등으로 수익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OLED 폴더블 아이폰 관련주, 삼성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아이컴포넌트랑 야스 재추천드렸고 오늘 고점 경신 해줬습니다. 신도기현, 파이넴텍까지. 다음 HLB 관련주, 리보세라니 폐암에서도 범용성이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개별 호재 뉴스가 또 오늘 있었고요. HLB 파나진 폐암 분자 진단 신제품 2종 수출 허가. 다음 제약 관련주들 금리 인하 및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으로 내년 1월 초에 일정이 있습니다. 선반영이 나와주고 있고요. SCM생명과학은 첨생법 국회 통과 소식이 있었고, 갭매우기 제가 노려보면 된다고 했죠. 노랑 한 척 했으니까 주황까지 노려보면 된다고 했고, 주황 초과 도달하면서 최대 45% 70%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파미셀 FDA 승인으로 반짝 나왔고, 녹십자도 FDA 허가 소식 최근에 있었고, 다음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레고캠 바이오 필두로 Y바이오로직스, 한올바이오 파마, 헬릭스미스, 안국약품, 유틸렉스. Y바이오로직스는 레고캠 바이오와 ADC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임상 이상 성공했고, 레고캠 바이오 기술 이전 최대 2.2조 원 계약, 안국약품도 최근에 3천억 기술 이전 체결이 있었고요. 툴젠이 특허를 취득하면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정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에이프릴 바이오, 보로노이, 펩트론, 아이센스 외. 에이프릴 바이오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 찍어줬습니다. 축하합니다. 보로노이도 최근에 악재 있었지만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요. 다음 치지직 관련주 플레이디, EM넷, MBT 흔들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이미지스, YIK 2차전지 급량 미국 주식 시장 진출 공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줬고요. 현재 고점에서 박스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지니너스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줬고, 개별 테마,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월 26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DS 단석 신규 상장주 낙폭과대 반등으로 상한가였고 오늘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16%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리노스 동전주 구간에서 최대주주 변경으로 갭 상승 나왔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은 큰 호재고 더욱이 요런 역배열 자리의 동전주들은 바닥에서 강한 호재가 나왔을 때 20% 이상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싱크홀 체크하시고요. 이전처럼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갤럭시아 SM STO 관련주고 조각투자 24년 4월에 마무리될 것이다. 요 일정으로 고가 13%,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얘도 제자리 차트 이전처럼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똑같이 대입해서 조심을 하자고 했고, 유사한 흐름으로 가짜 반등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EM넷 치지직 관련주 고가 20%, 종가 마이너스 3% 정석 반짝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STO 역배열 반짝, 이미지스 반짝, 애플 AI 공개 등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다음 하림 얘도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1%. 얘도 가짜 반등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반짝. 동원개발 반짝, IS 동서 반짝, K옥션 반짝, 지니너스 반짝, 웰비스, 폴라리스 우노, 플래스크. 우리바이오가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이 나왔네요. 시간에 3.6%였고 한동훈 관련주, 김형동 관련주 2년선 3150원 안착을 해줬고요. 여기 지지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시가 두 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안착 못하고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기존 대마 관련주고요. 역배열 끊었네요. 역배열 살짝 끊고 올린 자리,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안착했다고 해서 바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봉에 그어줬던 지지를 지켜야지 가는 거고, 이탈하면 다시 또 크게 밀리는 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월봉상 흐름을 돌렸다. 다음 YOM 동전주고 상승 마감했네요. 재료는 없고요. 낙폭과대 반등 추정. MDS테크 반짝, IT센 반짝, STO 대장주죠. GW 바이텍 동전주 반짝, 서울옥션 반짝, 대동스틸 반짝, YBM넷 반짝, C사이트 하락.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반짝하는 흐름 조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낮은 확률로 두 종목이 상승 마감이 되었네요. 리노스 최대 주주 변경 강한 호재다 암기하시고, 다음 우리바이오, 한동훈, 테마주, 김영동. 다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플레이디 상한가, EM넷 4%, 레브코퍼레이션 1.7%, 틱톡 치지직 관련주. 레브코퍼레이션 추천드리고, 이렇게 박스 돌파 나온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2일 만에 49%, 45% 상승이 나와줬죠. 여기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틱톡 후발 추천 복습하시고요. 플레이디 월봉 크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 요 역배열 상단 윗꼬리 근사치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밀린 상태입니다. 크게 역배열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다. 이전처럼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는 똑같은 유사한 자리고요. 오늘 고점 경신해줬다가 또 시간외로 상한가 7,1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와 줍니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당연히 또 반짝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전에 두 번처럼 이번에 세 번째도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면서 짧게 포지션 대응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지를 21일의 종가 6,700원 여기 1차로 보시고, 그 다음 오늘의 종가 2차, 다음 481선
최근의 저가 주요하게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점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아직은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저가를 이탈했을 시에는 장기 2편까지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파동이 커지고 있으니까 또 무리하게 오늘 꼬리처럼 내일도 이 꼬리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EMnet 이전처럼 정직하게 2년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또 맞고 떨어졌고 월봉 얘도 유사합니다. 플레이드랑 섹터가 같으니까 유사한 흐름이죠. 여기 큰 역배열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도 여기 큰 역배열 살짝 돌파한 다음에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밀렸습니다. 그 자리가 2년선 현재 2년선과 1년선 사이의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렇게 반년선, 1년선 박스 지금은 위에 박스 업그레이드 자리 시간의 상승으로 3,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21일의 종가 3860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얘도 역시 플레이드랑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때처럼 단기에 제자리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때는 스레드 어플 출시로 크게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틱톡 치지직 이슈로. 다음 추천주였던 레뷰 코퍼레이션 하루만에 29%, 이때 시간의 정석 패턴으로 고가 20%, 종가 마이너스 1% 정석 반짝 나왔고요. 기존에 박스를 제가 이렇게 드렸고 박스 상단 가격 17,000원 17,000원 자리에서 지키고 시간에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17,000원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대양봉의 시가, 그 다음 저가 이렇게 1차, 2차, 3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은 여기 하나, 둘 그리고 19,000원도 약하게 보시면 되겠고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구간 17,000원 맥점 기억 잘 하시고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주의를 하자. 그리고 제가 여기 12,300원, 12,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구간 맞고 떨어졌죠. 다음 동전주 모비데이즈 3일 연속 좀 하락세가 나왔고 이제 N패턴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다만 동전주니까 초보자분들 건들지 마시고 수요일에 저가 600원을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빠르게까지 빠집니다. 다음 와이즈버즈 이것도 추천주였고 이때 추천드리고 급등 현재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 장기 2편까지 빠지는 거 주의를 하자. 그 다음 카페24도 볼게요. 카페24 구글한테 투자받고 급등이 나왔고 고점에서 추세가 아직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단기 2평으로는 오늘 11선, 15일선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고요. 시간외로는 조금 하락, 오늘의 저가, 그리고 21선 21선이랑 여기랑 일치하는 맥점 자리죠. 21선 가장 중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고 요 밑에 싱크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갭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매도세가 없어요.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 시에는 21선 이탈 시에는 빠르게 여기까지 61선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갭 상승이 나왔을 때 갭 하락을 극도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 솔고바이오 동전주 자산 재평가로 120억 차액 발생. 월봉 상패 위기 한번 있었고 거래 재개되고
낮은 확률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살짝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거나 그냥 쭉 빠지고 행보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얘는 낮은 확률로 300%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또 다시 신저가를 기록한 상태. 자, 동전주 죽어가던 자리에서 호재가 떴기 때문에 또 20% 이상의 급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조심하시고, 이번에도 시초에 급등하는 거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동전주들 그냥 다 관심을 끄도록 합니다. 밑에서 뭐 2연상이 나오든 3연상이 나오든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다음은 그린 리소스 신규 상장주고,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 소식으로 네마틱 관련주기도 하고요. 급등 후에 시가 이탈하고 전날에 종가까지 하락, 그리고 시가까지 하락, 요 저가 이탈 없이 여기를 기준으로 정직하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매매 37,500원 안착을 해야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일단 21선, 5일선 겹치는 33,0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34,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 박스 상단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박스 하단 28,700원 이탈하면 신저가로 계속 빠지니까 조심을 하시고, 그냥 박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박스 매매하면 되는 간단한 자리죠. 다음은 피코그램 8.6%, 외형 성장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 월봉은 요때 무상증자 이슈로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또 올라오나 싶더니 밀렸습니다. 밀리고 역배열 살짝 끊고 밑에서 박스. 일봉은 61선 안착한 자리고요. 최근 올라오다가 장기 입형 저항 걸렸고 또 121선 저항 걸리는 자리,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위에 또 장기 입형 보시고, 시간의 상승으로 5,700원 정도까지, 최근에 꼬리 6,000원 정도, 그리고 위에 장기 입형 6,300원 400원 보시면 됩니다. 캔들 몸통으로는 이렇게 박스, 꼬리로는 이렇게 박스,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져요. 일단 박스 대응하시고, 지금은 요 구름과 121선 저항대 변곡점이다. 다음 한동훈 관련주들. 한동훈 총선 불출마 해가지고 일부 종목들 급락이 나왔고, 낙폭과대 반등이 또 나와주는 거죠. 대상홀딩스 우 상한가, 원익큐브 6%, 나머지 3%대. 대상홀딩스 우 오른쪽 어깨가 더 높긴 하지만 쌍봉 형태로 고점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요. 이렇게 고점 박스 이탈을 하고 오늘 마이너스 26%, 낙폭과대 반등으로 또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여기 싱크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싱크홀들이 여기 이렇게 크게, 최종적으로는 요 밑에 싱크홀까지 빠지는 거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늘의 저가 28,000원 이탈 시에는 싱크홀 계속 조심합니다. 기존의 저가를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21선, 나머지 단기평 3개 모여있는 자리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워낙 변동이 크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 영역은 아니고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 다음 태양금속우, 얘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으로 쌍봉 이탈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요 밑에서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되죠. 종가상 9,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원 21선 가격 체크. 얘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분들 자리는 아닙니다. 다음 원익큐브, 얘도 변동이 크지만 그래도 싱크홀 자리는 크게는 없고요. 월봉, 약배열 끊고 올라와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석으로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로 쭉 빠지는 정석 차트가 나왔고요. 항상 요 기본 흐름 가짜 반등 자리 조심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쭉 빠졌고, 지금은 또 일봉상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는 걸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26일에 시가 2,6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종가 2,900원 정도.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와이더 플래닛,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라고 했고, 이때 전량 매도 하지 말고 분할 매도 하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40% 이상 올라가줬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 여기 시가 이탈할 때 또 분할 매도 하면서 지금 정리를 시작하면 되는 구간이고, 전량 매도해도 기존 보유자분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이죠. 이렇게 아까 앞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하자. 지금 이 자리가 여기일 수 있겠죠. 5일선 이탈했고, 여기서 싱크홀 한번 나왔고요. 여기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밑에 11선 지지 참고하시고, 여기가 통으로 다 싱크홀 자리입니다. 매수 매도세가 없어가지고 빠르게 훅훅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을 하자. 11선 체크하시고, 5일선 회복 중요. 다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5% 4%대 마감을 했네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에서 제조까지 맞는다. 얘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기도 하죠. 요것보다는 앞으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먹는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반응이 있었고, 앞으로도 요걸로, 요게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니까 펩트론, 인벤티지렛, 그 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좀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역시 요 패턴대로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W로 반등을 깨하고 있으니까 월봉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 14,000원, 21,000원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봉은 61선을 회복한 자리에서, 자, 일봉도 여기 작은 박스를 이렇게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도 싱크홀이 한번 나왔고요. 요 구간, 여기 싱크홀 자리 있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6,000원까지 1차로 빠지는 싱크홀 자리를 주의를 했어야 되고, 이탈하니까 결국 이렇게 훅 빠져버립니다. 단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하락폭이었고, 요 구간에서 이제 힘싸움 지지를 받고 박스 만들어 주다가 돌파가 나왔고요. 121선도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네요. 기존의 지지였던 요 자리 19,000원 자리에서 최근 윗골이 걸렸고, 19,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년선 전고점 2년선 보시면 되고요.
일동홀딩스도 차트가 비슷하겠죠. 같은 섹터니 역시 여기서 싱크홀 맞아가지고 떨어졌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봉도 유사하게 가짜 반등 주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박스 상단 121선, 그 다음 여기 1년선, 중간값은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노펙스 2%, 혈액투석 관련해가지고 인공신장 요 내용으로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배열 끊고 정배열, 여기 정배열 만들어 주다가 팍 튀고 크게 이탈이 없이 또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월봉 요렇게 크게 박스였고 여기 5,000원 돌파 한착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6,000원 전고점도 뚫었고 이제 매물이 거의 없는 자리죠. 과거의 매물 요거밖에 없으니까 뭐 사실상 워낙 뭐 10년 이상의 10년 전의 매물이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뭐 역대 신고가나 다름없는 52주 신고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매물 다 먹었기 때문에 현재 매물이 거의 없는 신고가 구간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매물이 없는 구간 잘 보시고 그때는 가속이 붙을 수 있으니까 추세를 잘 따라가도록 합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던 제주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추세가 붙은 이유가 뭘까? 월봉을 보면 요 7,000원 뚫은 구간부터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매물만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갔고 또 여기도 다 뚫어버리니까 만원 뚫어버리니까 더 크게 올라갔죠. 제가 여기서부터 중장기 추천을 드렸고 자, 1차 목표 7,000원, 2차 목표 만원 이렇게 크게 드렸어요. 5,000원 기준으로 7,000원까지만 해도 40%고요 만원까지 하면 100%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가속 타고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과거의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워낙 가파르게 오버슈팅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홀딩 구간입니다. 현재는 홀딩 구간이지만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 하지만 이탈 시에는 빠르게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제가 추천드린 타점은 여기서 재추천 드렸고 기존에 여기 눌림 추천 드렸었고요. 가속이 붙으니까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죠. 이렇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가 단기에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다 느리다 중장기 추천주라 해서 다 느리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제 추천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제주반도체 차트를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고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 사인을 드렸고 기존 추천 50% 수익 주고 눌림 추천 한번 눌림 추천 두번 완전 저점 잡아 드렸죠. 다음에 역배열 돌파 초입 늘 추천드리는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재추천 드리고 추세 가속이 붙었습니다. 어디에서 가속이 붙는다?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해서 무릎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샜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추세가 나와주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꺾이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시노펙스가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해주시는 구간이고요. 미래에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보유자분들 홀딩 하시고요. 역시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죠.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단기 지지를 좀 상세하게 잡아보자면 5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뒷방 지지로 밀려난 상태고 오늘의 시가인
6,200원 정도 1차 지지 보시고 5일선을 5,800원 정도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지지 11선 따라오는 거. 이 단기 이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잘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5일선 처음 이탈하고 이후에 차례차례 단기 이평 다 이탈하면서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도 5일선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2차 지지로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